네, 파워인터뷰 오늘 순서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6월 국회가 오늘부터 문을 열면서 2달 넘게 이어오던 국회 파행은 마무리가 됐지만 이번 파행에 대한 책임론은 여전히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특히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20대 국회가 시작된 2016년에 이미 이 국민소환제 도입 법안을 발의하신 분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의원 전화 연결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병욱입니다. 네네. 자, 국회 파행이 너무나 길어지다 보니까 최근에 이게 다시 주목을 받긴 했는데요. 네네. 앞서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대로 20대 국회 들어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법안을 의원님께서 가장 먼저 발의를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의원님의 그 개인 유튜브 채널인 김병욱 TV를 통해서도 또 꾸준히 이 법안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계신데 네네. 그 이미 2016년에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과 또 구체적인 내용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네, 먼저 스튜디오 가서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야 되는데요. 예. 일정상 그 전화로 하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회의원들이 선거운동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들은 얘기 중에 국회의원은 선거운동할 때는 굽신굽신하다가 당선되면 달라지더라. 그리고 당선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당, 국회의원들 스스로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불신과 비아냥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일부 언론이나 이런 특정 언론에서 정치 혐오를 조장함으로 인해서 정치권이 과대하게 국민들로부터 비난받고 오해받고 또는 폄하되는 경우는 물론 있지만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인에 대해서 갖는 불신의 정도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차피 제가 국회의원을 하려는 것은 좋은 정치, 착한 정치를 통해서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 보고자 정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그러면 나는 20대 국회 출마하면서 어떠한 공약을 내검으로써 이 국민들의 불신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리고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2가지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먼저 뭐냐면은 내가 만일에 당선되더라도 내 임기 중에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국민이 소환할 수 있게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가 대표 발의하겠습니다. 라는 것과 그다음 또 하나는 저도 뭐 국회 들어와 보니까 세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생각보다는 제가 그때 선거운동할 때 알려지기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받는 거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하는 일에 비해서 세비가 많다. 이런 비판 여론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 세비 중에 봉급의 50%를 기부하겠습니다. 이 2가지 제가 공약을 걸었죠. 지금까지 꾸준히 지키고 계신 거죠? 예, 다 실천하고 있습니다. 세비 중에 봉급 반납하는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 실천하면 되거든요. 그걸 실천을 하고 있고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이제 법안으로 발의를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뭐 일부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 찬성 여론이 77.5%나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국민소환제는 지난 대선 때 그 대선 후보들의 모두의 공약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3월에 발표한 그 헌법 개정안에 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반영을 하면서 지금 국민의 관심도 상당히 높아졌는데 이렇게 뭐 정치권의 안팎에서 다 국민소환제 도입을 촉구를 하고 있지만 이게 실제로는 그 도입이 됐을 때 혹시나 악용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동안 역대 국회 때마다 이게 논의가 됐었고 발의가 됐었는데 법원이 좀 무산이 됐잖아요.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제도는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순기능도 일부 있고 또 역기능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 정신을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저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발의할 때만 해도 우리 국회가 이렇게 저주에 가까운 막말을 퍼붓는다든지 이렇게 국회가 장기간에 공전된다든지 이런
현상은 없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국회의원들이 좀 더 열심히 일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 때문에 이제 소환제에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데 최근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고 평가를 받듯이 예, 예. 정말로 국민의 눈높이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어떤 수준 이하의 막말이라든지 그리고 70여일이 넘는 정도의 아무 일도 안 하는 국회 파행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이 제도가 옳다 그러다라는 이론적 문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 국회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반드시 저는 이 순간에 이 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국회의원이라는 게 당선되고 나면 4년간 임기가 이제 있는데 그 4년 동안에 국민들로부터 국민들 통제권으로부터 벗어나 있거든요. 예, 예. 뭐 아시다시피 대통령도 탄핵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임기 중에 내려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단체장이나 시도 의원들도 주민 소환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임기 중에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유독 우리 국회의원만 그런 제도가 없는 것이고 예. 이 국회의원만 없는 것 때문에 더 국민으로부터의 비난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정적으로부터 과도한 비판이라든지 또는 그 유언배라든지 가짜 뉴스를 통해서 과도하게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런 그 악용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그 부분을 법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다시 말해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리고 탄핵에 이르는 절차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예.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런 오용 또는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지금 좀 논의가 돼서 탄핵의 대상과 탄핵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면은 그러한 오남용에 관련된 부작용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라는 게 예, 예. 실제로 소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법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많은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언행이라든지 그다음에 나라와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이라든지 그리고 나보다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지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키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전 예방 기능이 저는 훨씬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역대 국회 중에서도 20대 국회 파행이 가장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좀 그래서 좀 더 심각하게 논의 깊게 좀 이야기를 이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마침 그 최근에 민주평화당도 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네. 예, 그런데 사실 뭐 6월 국회가 정상화가 돼야 이게 좀 어떻게든 통과가 될 텐데 그렇죠.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이 국회가 국민소환제를 논의할 여유가 있겠느냐 이런 네, 회의론도 네.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 예, 제가 이 법안을 발의한 지가 한 900일 됐거든요. 예, 예. 900일 됐는데 아직 관련 상임위가 행안인데요. 행안위에서 한 번도 논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이제 저희가 법을 발의하지만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교섭단체 간사들끼리의 합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합의가 되는 법은 먼저 논의하고 한 달이라도 반대해서 합의되지 않는 법안은 나중에 논의하는 게 저희가 소위원회의 법안심사 관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당끼리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예. 저하고 이제 박주민 의원, 황영철 의원, 이제 세 의원이 이 발의를 했는데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예, 예. 한 번도 논의를 하지를 못했죠.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대선 후보가 공약은 내걸었으나 실제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유야무야되는 예. 그런 이제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그 논의 과정에서 반대하는 당이 있나요? 아마 한국당은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네. 대선 후보는 공개를 했지만 지지를 예. 했지만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국당이 반대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회의록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상당히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쯤은 본격적으로 논의를 한다고 하면 그리고 예. 국민들께서도 청와대 게시판이나 기타 언론을 통해서 이 제도의 필요성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 80%의 국민들이 이 제도 도입을 찬성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지금 좀 본격적으로 논의하면 국민의 힘으로
법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 소환제 도입이 뭐 쉽지만은 않아 보이지만 그 국민 소환제 요구에 담긴 우리 국민의 마음은 또 정치권에서 좀 되새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예. 자, 그리고 오늘 6월 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시작이 되긴 됐지만 자유한국당이 지금 불참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상임위 회의도 사실상 뭐 반쪽짜리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지금 파행으로 논의가 미뤄졌었던 현안들이 지금 산적해 있어서 여야 사당 모두가 상당히 분주한 상황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좀 시급하게 처리를 해야 하는 그런 현안은 뭐라고 좀 보시는지요? 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OECD나 IMF나 우리나라의 가장 유력 연구소인 KDI나 모든 경제 전문 기구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 정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정부가 나서서 더 재정을 풀어서 경기를 살려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뭐 다 아시다시피 세계 경기 자체가 전부 다 하향 곡선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 그리고 세계 경제 단체들이 세계 경제의 미래를 조금씩 성장률을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재정 건전성이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세계 경제 단체가 한국 정부가 나서서 이 경기를 살려야 되는데 일단 예. 정부가 먼저 돈을 좀 풀어라. 예. 재정 지출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구석구석에 돈이 스며들게 하라. 이렇게 공고하고 있거든요. 예. 추경을 그리고 이 말씀하시는 경제는 거죠? 타이밍도 중요하고 속도도 중요하고 또 심리입니다. 지금 다들 어렵다고 하는 이 심리 속에서 경제가 살아날 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여야가 합심해서 정부가 제안한 추경을 통과시키고 그 추경 속에서 우리 한번 해보자. 세계 경제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지 않느냐. 예. 이런 심리를 북돋아주는 게 저는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역할이 비판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비판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예. 비판 속에서 직접 참여해서 우리 여당과 야당이 힘을 합쳐서 정말 경제를 살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것이 또한 야당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야당은 너무 이 정부 비판에만 골몰하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경제를 살릴 것인가라는 대안을 만들어내서 국민들에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대안 마련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예.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원님의 지역구 의정 활동도 좀 짚어볼 텐데요. 네. 지금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을을 지역구로 두고 계신데 네네. 그동안 뭐 워낙에 활발한 지역 의정 활동으로 지금 지역 주민들을 그 성남 시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지금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특히 뭐 지금 또 그 지역 일정으로 성남에 내려가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참 바쁘게 보내고 계신데 이제 20대 국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지역구 의정 활동은 어떤 부분에 주력할 계획이신지 지역 이야기도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희 분당이 닉네임이 이제 천당 아래 분당 아닙니까? 예. 그만큼 사실 삶의 질도 꽤 우수하고 환경도 아주 좋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나이는 속일 수 없겠죠. 벌써 분당 신도시가 생긴 지가 25년이 넘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도시 곳곳에 노후화되는 현상도 빚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25년 전 눈높이로 도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수준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게 이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에 실내 체육관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세먼지라든지 황사라든지 폭염이나 혹한 이런 시기 때 학생들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가장 크게 신경 썼던 부분이 바로 초중학교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실내 체육관을 건립하는 거였는데요. 다행히 정부의 협조 등으로 해서 13개 학교에 초중학교에 체육관을 건립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어머님들로부터 많은 그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예. 그다음에 또 저희 분당이 이제 계획도시다 보니까 땅이 아주 부족합니다. 이미 용도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새로 어떤 사업을 하게 됐을 때에 땅을 확보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가 100세 시대를 맞아 생활체육이 이제 인생의 동반자가 돼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배드민턴도 즐기고 탁구도 즐기고 여러 가지 스포츠를 즐겨야 되는데
그런 스포츠 공간이 전무한 게 또 분당입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실 텐데요. 저희 선거구에도 실내 체육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성남시의 도움을 얻어서 실내 체육관 또 건립을 확정을 지었고요. 아, 예. 그리고 아파트 주변 공원 이런 게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에 있는 아파트 주변에 공공, 그다음에 어린이 근린공원을 전부 다 현대화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당이 정말로 살기 좋은 도시 분당으로서의 명성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서 25년 전 눈높이가 아닌 2010년대의 눈높이로서 도시를 새롭게 리모델링 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참 20대 국회 동안 여러 성과를 거두셨는데 지역 주민들이 예. 그만큼 상당히 좀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국회에서도 그 일하는 국회, 또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좀 필요할 것인지 깊이 좀 고민을 해주시고 의원님께서도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는 우리 국회의원들의 필수 과목이지 선택 과목이 전혀 아니거든요. 예. 국회의원이라 하면은 국회에 반드시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또 상임위도 정무위원회고 제가 제일 관심 분야가 경제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를 경제와 친한 국회, 경제와 함께하는 국회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이었습니다.